솔랑키 아니라 손흥민을 걱정하라. 영국 현지 분석 경고. 토트넘 레스터시티 최신 전망 총정리. 2015년 여름 토트넘 호스퍼에 입단한 손흥민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10번째 시즌 17일 개막을 맞이한다. 2021년 7월 계약을 4년 연장한 손흥민의 계약 기간은 내년 여름까지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2023에서 2024 시즌 전반기에 최전방 공격수로 뛴 손흥민은 첫 10경기 무패 및 토트넘의 리그 1위 등극을 이끌었다. 이러한 흐름에 토트넘은 30대에 접어든 나이에도 손흥민에게 대폭 연봉 인상과 2년 이상의 장기 재계약을 제시하려 했다. 기류가 바뀐 것은 2024년 1월 카타르에서 열린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대회 참가 이후다. 시즌 중 메이저 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온 손흥민은 체력적으로는 물론 심리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다. 설상가상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이 상대팀에 간파됐고 이에 대응 없이 플랜 A 전술을 밀어붙이다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에서 낙마하고 말았다. 리그 5위로 2024에서 2025 시즌 유로파리그에 참가하게 된 토트넘은 대회 간 중계권 수익 및 스폰서십 규모 차이로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다. 이적 시장에서 추가적인 선수 영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여러 상황상 토트넘은 준비했던 구단 역대 최고 연봉 조건 제시가 부담스러워졌고 손흥민과 신규 계약은 결국 보류됐다. 그러면서 대두된 것이 2021년 여름 계약 당시 포함한 1년 연장 옵션 발동이다. 토트넘은 1년 더 시간을 벌어 2025년 여름에 손흥민과 새 계약을 체결하거나 새로운 행선지를 선택할 때 최소한의 이적료를 남길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토트넘이 절대 불리한 위치에서 손흥민과 계약 협상을 할 수 있다. 손흥민 입장에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프리미어리그 우승 내지 챔피언스리그 참가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했던 상황이 달라져 급하게 장기 재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 지금 재계약하면 사실상 전성기를 토트넘에서 마무리하게 된다. 무관으로 현역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2024-2025 시즌에도 우승 트로피나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지 못한다면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소식통에 따르면 1년 연장 옵션의 키는 토트넘 구단이 쥐고 있다. 하지만 선수 동의 없이 발동하는 경우 관계에 생채기가 생기는 것이 보통이다. 손흥민과 토트넘 모두에게 최선의 시나리오는 2024-2025 시즌에 최소한 하나의 대회에서 우승하고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어 장기 동행을 위한 명분과 예산을 마련한 뒤 새 계약을 맺는 것이다. 만약 2024에서 2025 시즌도 빈손으로 마치고 챔피언스리그 무대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손흥민은 해리 케인과 같은 선택을 내릴 수 있다. 토트넘 역시 이 시점에는 전면적 선수단 쇄신을 단행할 것이다. 이미 토트넘은 2019년 리버풀과 치른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선발 출전했던 선수 중 손흥민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리했다. 올여름 구단 역대 최고액 이적료로 영입한 도미닉 솔랑키 26-2030년을 비롯해 브레넌 존슨 23-2028년, 파페사르 21-2030년, 루카스 베리발 18-2029년, 아치 그레이 18-2030년, 데스티니 우도기 21-2030년 등 어린 선수들과 장기 계약을 했다. 한국인 유망주 양민혁 18-2030년 영입도 손흥민 이후를 대비한 움직임이다. 이런 이유로 2024에서 2025 시즌은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보내는 마지막 시즌이 될 수 있다. 손흥민과 더불어 다른 한국인 프리미어리거의 도전도 주목된다. 지난 시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황희찬, 울버햄프턴은 부상 문제만 없다면 득점왕 경쟁이 가능한 정상급 포워드로 인정받았다. 브렌트포드 수비수 김지수는 정식 1군 선수로 등록되어 최초의 한국인 센터백으로 도전한다. 새로운 프리미어리거 탄생 가능성도 있다. 잉글랜드 챔피언십 스토크시티 올해의 선수 배준호가
풀럼을 비롯한 복수 프리미어리그 팀의 관심을 받고 있다. 파리 생제르맹 미드필더 이강인을 원하는 프리미어리그 팀도 있다. 손흥민의 인기를 경험한 프리미어리그도 손흥민 이후 한국인 스타를 찾고 있다. 손흥민은 아직 도전을 멈출 생각이 없다. 최근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이어갈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우승컵이 없다면 레전드로 불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은퇴하고 나면 축구와 관계된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최대한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손흥민과 토트넘은 과연 해피엔딩을 맞을까? 2. 오피셜. 개막전 침묵, 선 없었다. 부활한 1FW 선정 오른쪽 화살표 PL 공식 베스트 11. 개막전에서 침묵한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공식 주간 베스트 11에서 제외됐다. 득점포를 가동한 카오루 미토마가 대신 자리했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21일 이하 한국 시간 2024에서 25 시즌 프리미어리그 PL 1라운드 공식 2주의 팀을 발표했다. 포메이션은 3-4-3이었다. 미토마,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 모하메드 살라, 리버풀, 부카요 사카, 아스널, 각 공격진의 이름을 올렸고 마테오 코바치치, 맨체스터 시티, 아마두 오나나, 아스톤 빌라, 조엘린턴, 뉴캐슬 유나이티드, 리코 루이스, 맨시티, 가 미드필더 자리에 위치했다. 수비진은 얀폴 반 헤케, 브라이튼, 후뱅 디아스, 맨시티,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리버풀, 가 꾸렸고 골키퍼는 닉 포프, 뉴캐슬, 였다. 감독은 브라이튼의 파비안 히르첼러였다. 개막전 축포를 성공시킨 미토마가 한 자리를 차지했다. 미토마는 프리미어리그 수준급 윙어다. 그는 벨기에 무대를 거쳐 지난 2022에서 23시즌 브라이튼 유니폼을 입었다. 로베르토 데 제르비 감독 체제에서 기량을 만개한 그는 첫 시즌 7골 6도움을 남기며 브라이튼 핵심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 시즌에는 잦은 부상으로 고생했다. 전반기 동안 리그 17경기에서 3골 4도움에 그쳤는데 2023 카타르 아시안컵을 앞두고 발목 부상을 당했다. 그는 2경기 교체로 짧은 시간만을 소화했고 일본은 8강에서 이란에 충격패를 당하며 짐을 쌌다. 이후에도 그는 허리 부상으로 시즌을 마칠 때까지 아예 뛰지 못했다. 에버턴과의 개막전에서 부상을 털고 돌아왔다. 미토마는 팀을 위한 환상적인 선제골을 만들었다. 그는 전반 25분 브라이튼 진영 인근에서 잡은 공을 빠르게 몰고 올라갔다. 이후 박스 안쪽으로 침투했고 양쿠바 민테의 크로스를 받아 오른발로 마무리했다. 브라이튼은 데니 웰백, 시몬 아딩그라의 골까지 터지면서 3-0 완승을 거뒀다. 미토마 외에도 살라와 사카가 나란히 자리했다. 두 사람 모두 개막전에서 각각 한 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지난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둔 손흥민을 비롯해 토트넘 선수들의 이름은 없었다. 토트넘은 페드로 포로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제이미 바디가 동점골을 만들면서 아쉬운 무승부로 마무리했다. 손흥민 역시 침묵에 그치며 다음을 기약했다. 3. 스털링은 밀리겠네. 거래가 완료됐다. 펠릭스. 또 첼시 유니폼 입는다. 오른쪽 화살표 두 번째 PL 도전.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21일 한국 시간 첼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펠릭스 계약에 대한 모든 공식 서류에 서명했다. 거래가 완료됐다. 라고 전했다. 펠릭스는 벤피카에서 데뷔하면서 제2위 호날두로 불렸다. 2018에서 19시즌 벤피카에서 데뷔했다. 펠릭스는 데뷔와 동시에 포르투갈 프리메이라 리가를 제패했다. 리그 26경기 15골 9도움을 기록하며 벤피카의 리그 우승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유망주의 뛰어난 활약으로 유럽 유수의 팀들이 관심을 보였다. 펠릭스는 큰 기대를 받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유니폼을 입었다. 이적료는 무려 1억 1,400만 파운드, 약 1,826억 원이었다. 하지만 펠릭스는 이적료에 보답하는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계속 기회를 받지 못했고 2022에서 23시즌 첼시로 임대를 떠났다.
첼시에서도 펠릭스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데뷔전에서 벤피카 시절 보여준 번뜩이는 돌파와 슈팅으로 다시 일어서는 듯했으나 무리한 태클로 퇴장을 당했다. 펠릭스는 첼시에서 20경기 4골을 기록했고 첼시는 리그 12위라는 최악의 성적표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첼시에 새로 부임했지만 그의 계획 속엔 펠릭스가 없었다. 펠릭스는 다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짐을 싸게 됐다. 하지만 아틀레티코엔 펠릭스의 자리가 없다. 펠릭스는 아틀레티코에 복귀하자마자 이적을 요청했다. 파리 생제르맹, PSG, 바르셀로나, 사우디 등과 이적설이 났다. 사우디의 알힐랄이 적극적으로 나왔지만 펠릭스는 바르셀로나만 원했다. 우스만 덴벨레를 떠나보낸 바르셀로나도 측면 자원 보강이 필요했다. 결국 바르셀로나에서 펠릭스는 한 번 더 임대 생활을 보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의 신임을 받았다. 펠릭스는 바르셀로나에서 주전으로 활약했고 모든 대회에서 44경기에 나와 10골 6도움을 만들어냈다. 펠릭스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득점 후 세리머니를 선보이기도 했다. 펠릭스는 바르셀로나에서 계속 뛰고 싶었지만 바르셀로나는 펠릭스를 완전 영입할 자금이 부족했다. 결국 펠릭스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복귀했다.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고 펠릭스는 기회가 된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떠날 생각이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펠릭스 이적에 열려 있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첼시와 거래를 하면서 펠릭스가 떠날 기회가 생겼다. 첼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사무 오모로디온을 원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첼시의 코너 갤러거를 원했다. 협상은 수월하게 진행되며 거래가 빠르게 마무리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오모로디온과 첼시의 개인 협상이 결렬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오모로디온의 첼시행이 무산되면서 갤러거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도 함께 멈췄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갤러거를 강력하게 데려오고 싶었기 때문에 펠릭스를 카드로 내밀었다. 첼시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두 팀의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펠릭스가 첼시에서 두 번째 도전은 성공할지 주목된다.